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돌아왔고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코너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수요일이니까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실 때는 언제든지 전화 문자 그리고 별톡방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주면 저희 톡스타 별톡방이 뜹니다. 그럼 클릭하고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1분 넘어서고 있고요. 1부에서 제가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도 힌트와 함께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를 일컫는 말을 3개의 보기 중에 골라서 정답 하나만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주총회, 2번 유엔총회, 3번 의원총회.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니까요. 어떤 회의일까요? 요즘 이 시즌인 것 같더라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빠르게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최근에 당첨된 분들이셨다면 당첨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나야지만이 재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 점 유념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9시 2분 넘어가고 있네요.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자, 볼까요? 우리 윤조님께서 궁금증을 좀 남겨주셨네요.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와 수소차 보조금 확대, 그리고 수소차 생산 합작 회사와 주식 상승하는 것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수소차 전망이 어떻게 연계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도와드리지 못했네요. 아마 톡스타 별톡방에 계시면은 스타분들이 답해주실 겁니다. 우리 윤조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 부인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우리 효섭님 본방사수 중이죠. 배고파요. 시장이 안 좋아서 굶고 있어요. 내일은 눌린 거 다시 올라오기를 톡스타 식구들 파이팅! 이라고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입맛이 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드셔야 해요, 효섭님. 이제 곧 여름이 오기 전에 봄에 많이 이렇게 먹어둬야지 또 여름에 조금 굶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효섭님. 배고프시니까 야식 조금이라도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우리 코레님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일별수익님 왜 맨날 사면 떨어지는 건지 한 주만 산 거는 급등하고 라고 하셨어요. 너무 공감 가는 대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모두가 공감 가실 것 같아요. 일별수익님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희 함께 하기로 해요. 자, 그리고 윤조님과 코레님 2부 응원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대박을 위하여님, 이 어려운 시국에 대세는 추천 종목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네요. 대박을 위하여님, 오늘은 저희 해외 선물 이야기 함께 할 거고요. 내일 저희 톡스타 2부 시청하시면 또 추천주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내일도 저희 톡스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랄게요. 성공 부인님 오늘 방송도 잘 봤습니다. 민재윤씨님과 리치스타님 항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부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2부 시작할 건데요. 저희 톡스타 방송 변경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톡스타가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1일부터는 오전 10시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 윤병호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톡스타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좀 잠시 오다가요. 미세먼지가 좀 이제는 거치나 싶었는데 중국발 오염물질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강아지 데리고 소풍 갈 생각이었는데 좀 아쉬움만 남네요. 우선 지난주 글로벌 시장은요, 상당히 파란만장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한층 더 우려가 확산이 됐는데 이 도쿄 증시가 이제 니케이 지수가 3% 이제 폭락한 점도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모습입니다. 이 주말에 있었던 뮬러 특검 조사가요, 결국 트럼프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이 증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나 싶었지만 조금 역부족이었던 그런 이제 느낌이었고, 이 상승 반전을 가지고 오기에는 이제 다행히 전장에 미 국채금리 하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 후반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이요, 이 반등의 좀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중국장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중국은 2018년 이 작년이죠, 이 판매자 입장에서 미국의 구매자 갑질에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최근 발생한 미국 보잉사의 사고 기종을 대체하면서 유럽에 지금 에어버스 여객기 구매를 확정 짓지 않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 선물을 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유럽 시장과의 이처럼 활발한 이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다변화와 곧 있을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좀 의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잉 항공가의 잇따른 추락 사고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좀 우려를 표할 만큼 이 상당히 이제 좀 큰 상황인데, 국내에서도 좀 속보가 있었죠. 이 한진그룹 조양후 회장이 이제 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주주총회에서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게 좀 항공 산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이 미세먼지 때문인지 조금 요동치는 그런 모습인데, 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급 영향으로 인해서 1%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론에서 지금 사실 60달러 선에 거의 다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달라지는 증시로 인해서 매매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아이디어까지 좀 얻어가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맨 코너에서는 주식 투자만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수익률을 더 완벽하게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 글로벌 최고의 투자 상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드리고요.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롱맨 숏맨을 빛내줄 두 분 모셨습니다. 톡스타의 윤병호 대표님과 AG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병호 대표님. 네네. 지금 사실상 매주 시간별적으로 이제 팁을 제시해주면서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시장뿐이 아니고요. 이제 뭐 항생지수, 니케이 등의 이제 여러 전 세계에 대해서 이제 항상 팁을 주시는데, 현재 지금 경기가 사실상 좀 침체가 되지 않았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증시 쪽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한 전망과 함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지난번에 그 FOMC 그 성명서 발표할 때요. 예, 그때 그 성명서가 저는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인내심의 성명서였다. 예,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경기 흐름은 앞으로 미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해서 FOMC에서 미리 이제까지 출구 전략 1년에 뭐 4번을 하느냐 3번을 하느냐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그 출구 전략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뭐 1번 정도 할 것이다라는 뉘앙스예요. 이건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기 위한 하나의 경기는 나빠지지 않다라는 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있으나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인상을 못하고 있다. 그 인내심을 지금 갖고 참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인상은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경기 침체 부분을 좀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네. 첫날 출연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밸런스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채권에 대한 이야기. 네. 예, 5년물도 아니고 20년물도 아니고 네, 10년물 예, 네. 국채를 보자. 그리고 N달러를 보자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근데 네. 약간 변형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나스닥이라든가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는데 니케이는 3%나 떨어졌고요. 네. 나스닥 쪽은 2%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아주 급락을 맞이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이따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언제나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제 짝꿍이죠. AG 시스템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 다시금 유가가 60달러대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에너지주 중심으로 좀 증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활력을 좀 불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국 브렉시트 관련해서도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유럽 증시 역시 좀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하셨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최근 들어서 제일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오일의 상승도 있었고요. 사실 오일의 상승이 기반이 되는 부분은 베이커 휴지 굴착장 비수가 최근에 많이 감소를 해줬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었죠. 네. 이 베이커 휴지 굴착장 비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850개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장기적인 매수 플레이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50개 떨어지고 나서부터 공격적으로 이제 55달러 부근까지 올라오더니 그 뒤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지표상으로 명확한 지표 중 하나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수치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사실 지금 베이커 휴지 굴착장 비수가 이제 820개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820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지속적으로 850개보다 더 빠지고 있죠. 물론 이번 주 수치가 얼마일지 더 궁금하지만 이번 주 수치도 그렇게 높은 수치로 확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 지금 가격에서 생산하기가 어렵다라는 근거죠. 그냥 과거에 한때 이제 5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쉐이롭게 많이 좋아졌다. 기술력도 좋아졌고 판매 단가 낮아서 잘 버틸 거다. 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0달러대 가격에서도 충분히 수성이 가능하고 어떤 지금 사우디나 다른 외국과도 다 경쟁이 가능할 거다. 좀 이렇게 언급들이 많았는데 수치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론 그 정도로 퀄리티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높다고 하는 게 맞겠죠. 가성비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들의 판매 단가를 끊임없이 낮춰갔던 기업들도 소폭 있습니다. 물론 그 기업들만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 본인들이 파던 땅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파기 쉬운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추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 모든 땅이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만한 기술력과 가성비 어떤 재질적인 면들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장 단가와 선물 단가의 속도 차이 때문에 뒤늦게 발현이 됐던 것뿐이지 결국에는 경영상으로 철회를 들어가는 기업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오일의 상승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한때 80개까지 증가를 했다가 20개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거의 지금 시추공들 10%가 감소를 해가고 있는 건데 이만큼 기업들이 한때 기대감이 컸지만 오히려 그만큼 더 말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건들을 보실 때 앞으로 추가적으로 오일도 계속해서 생산 수만 감소해 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베이커 휴지 굴착장 비수 현황 수치를 좀 파악해 나가시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부까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말로 해치를 거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저번 주에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 핫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이 두 가지 집중적으로 파드릴 건데 첫 번째가 FOMC가 있었죠. 첫 번째가 FOMC가 있었고 두 번째가 브렉시트 관련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쇼크를 많이 주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들 영국이 기대하던 대로 6월 달까지 브렉시트가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있었는데 이후에서 단칼에 거절하고 4월 12일로 땡겼습니다. 그리고 그 땡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합의한 표결이 없으면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노딜 브렉시트 쪽으로 가면 갔지 합의안을 또 제출하는 일은 안 만들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국도 노딜 가능성이 급격하게 확률상 올라가는 부분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집중적으로 파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요. 좀 세계 시장을 짓누르면서 이 아래 공포죠. 그러니까 리세션, 이 아래 공포가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시아와 유럽으로까지 확산이 되면서 특히나 지난주 22일이죠.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서 올 1월 이후에 최악의 이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사실상 자금을 오래 빌려 쓰는 장기채의 수익률이요. 이 단기채를 밑도는 현상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이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 불황 국면에 들어설 때마다 이 대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고 신호가 사실상 25일까지 좀 이어진 모습입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지난주 해외 투자 상품 핫딜과 이 투자 전략 복귀가 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숏매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입니다. 먼저 윤병호 대표님, 지난주 이 나스닥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이 상하방은 다 열어주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채권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인데요. 이 주식 시장은 아직 매도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이런 관점이 더 많더라고요.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이 미국 경제의 사실상 이 기초 체력 자체가 좀 탄탄해서 이러한 의견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만 이런 관점을 보이는지 좀 상당히 궁금하고요. 또 주 후반에 이번 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열릴 예정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번 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더욱 민감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궁금증과 함께 지난주 해외 투자 핫딜 이 내용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예, 예상과 달리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저는 그 장단기 금리, 그 채권 금리의 그 역전 현상, 그거보다는 더 우려했었던 것이 그 FOMC의 그 실제적인 경기 그 하락에 대한 우려를 지금 감추려고 그 FOMC 의원들이 요즘 보시면 그 옛날 같으면요, FOMC 연설 이 지표가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예정되어서 나오면은 그 지표 시간에 무지하게 우리가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등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덤덤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각 위원들마다 전부 다 연설을 하고 다녀요. 지금. 맞아요. 매일매일 이어지고 거의 매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연설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가 지금 인내심을 이야기하는 인내심의 연설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아까 모두에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경기 부진을 감추기 위한 그런 그 내용들이 아니냐, 그 인내심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의원들이 노력을 하고 FOMC에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속된 말로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 들통이 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다른 쪽에서 포커스에서 지금 빠졌죠. 근데 실제적인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팽배해질 때 그때는 이제 상당히 크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시아 시장은 더더욱 지금 그 항생이나 우리 상해종합이나 우리 그 국내 그 시장을 보면은 미국보다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올라오지도 못했고 옛날에 빠질 땐 더 많이 빠졌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또 그 달러 트레이드라고 할까요? 그 미국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금들도 많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제 나스닥 지수 또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지만, 니케이나 이제 아시아 증시 또한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그렇죠. 어제 금요일 날 빠진 것만 봐도 미국 쪽보다 다우나 나스닥보다도 니케이가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악재가 나와도 아시아 시장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은 우리가 지금 그 크게 놀랐었기 때문에 전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작은 악재에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상황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 미중 무역 협상은
연착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거든요. 네. 어차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악화되는 과정은 아니고 최악은 지났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는 크게 우려가 안 되는데 경기 쪽이 좀 미국의 경기 그쪽이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AG 시스템 스타님. 지난주에 달러 롱 매수 의견하고요. 채권숏 매도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상당히 놀랐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걸 미리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일단 지금 미국채 10년물 가격이 솔직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수가 밀리면서 이 안전자산 선으로 바뀌어서 이제 좀 자금이 몰린 건가? 좀 이런 궁금증도 있고요. 지난주 핫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사실 FOMC 회의에서 이제 본인들의 긴축 관련된 취소 부분,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긴축을 어떻게 앞으로 취소를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본인들이 진행을 하던 어떤 양적 완화로 인해서 늘어난 자산들, 양적 완화 이후에 긴축 과정으로 인해서 늘어난 자산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자산들을 이제 매각 처리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매각 처리를 일관적으로 채권도 매각하고 주식도 매각하고라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9월부터 매각을 들어간 게 맞아요. 9월 말부터 이제 증권 보유액의 축소를 들어가는 부분. 이 건 때문에 이번에 FOMC 이후에 증시에 일시적인 낙폭이 발생을 했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VIX 종목으로 상당히 좀 상방으로 많이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VIX에 대한 매수를 많이 막 추천을 드렸는데 저희 매수가보다 조금 더 위에서 튀겼는데 많은 분들이 좀 분할 진입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홀딩을 하고선 수익을 나신 분들이 꽤 좀 많죠.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이 FOMC에서 나오는 매각 부분, 아마도 주식에 대한 매각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블록딜 차원에서 증시가 밀릴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미리 선처리를 들어가는 물량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증시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진행하려던 플랜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다만 채권이 조금 더 의외였죠. 저는 사실 한 1, 2, 3포인트 20.0 정도까지 터질 줄 알았는데 그 이상의 이슈가 나와서 저희가 20.0에서 일시적으로 매도를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선 바로 톡방이나 방송에서 청산하고선 추가적으로 상방 보시겠습니다라고 포인트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 채권에 대해서 매각 물량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매각 계획을 더 줄이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매각을 지금 300억 달러 가량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는 그런 플랜이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50억 달러 규모로 줄이겠다. 한마디로 나머지 150억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다라는 플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채권의 매각량 대비해서 예측하던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300억 달러치의 매각이 나오겠다. 그래서 우리는 매도로 아직까지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하던 물량들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갑자기 채권 매각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우리는 급등 플레이 그리고 롱 포지션에 대한 플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숏에 대한 숏커버링 세 가지로 전부 다 매수 쪽으로 플레이 들어가겠다라는 플레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채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사실상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관련해서 저 또한 좀 놀랬기 때문인데 이 국채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자면 이 아래 공포라는 게 사실 이 시작점이 2008년 금융 위기를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008년에는 사실상 금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로 금리가 되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경기가 이게 살아나지 않으니까 좀 무제한 쪽으로 통화를 좀 찍어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돈을 풀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푸는 방식이 그냥 뭐 여기저기 달러화를 뿌린 게 아니고 시장에서 채권을 사준 거죠. 그러니까 돈을 시장에 주고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10년물 월봉을 보면서 이제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 채권을 사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갔을 테고요. 또 반대로 금리는 떨어졌는데 이 미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고 지금 긴축으로 이제 채권을 다시 이 시장에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지금 4조 5천억 달러까지 샀다가 이제 겨우 5천억 달러 정도만 팔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미국채가 사실상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게 과연 정상적인 움직임일지 전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플레이를 보시면은 지금 뭐 그동안의 채권 같은 경우 2012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쇼커버링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쇼커버링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밀리던 차트 끝에 갑자기 하루에 급 양봉이 터져서 뭐 상한가 아니라도 상한가의 50% 정도 되는 15% 정도까지 급상승을 보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플레이처럼 쇼커버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상황과 별개로 일시적인 청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하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매각 물량 이슈건 때문에 최근에 사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아니더라도 양쪽 하나 플랜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 건 때문에 채권이 하락을 못 해왔습니다. 이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거는 반대로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를 얘기를 하죠. 근데 채권 금리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지금 닷플롯입니다. 이제 연준 의원들이 매번 이제 FOMC 회의를 진행을 할 때 본인들의 목표 금리 수치에 대해서 전망 수치를 찍어내는데 이번에 수치 한번 보실게요. 사실 닷플롯은 제가 매번 FOMC 직후마다 이걸 매번 리뷰를 드리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해석하는 과정들을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2018년도 이제 작년에 이게 12월 달에 이제 투표했던 마지막 투표 결과인데 보시면 이제 평균치 기준으로 보실게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좀 파란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파란 선. 올해 이제 2.87로 평균 금리까지 추가적으로 상승. 이제 고점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는 기준 금리라는 수치로는 3.0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작년 대비 2번 정도 인상하는 플랜. 그다음에 2020년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1회 더 인상하는 플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총 3회죠. 그러니까 3회가 인상한 이후에는 21년에 중립금리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대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금리를 빼는 플랜으로 전환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 때문에 사실 장단기 국채금리차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까워졌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왜냐? 보시면 단기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쪽 오른쪽에 롱텀이라고 보이시죠? 롱텀, 즉 장기에 대한 금리는 다시 떨어지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기관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단기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장기 국채 금리는 나중에 떨어지는구나. 뭐가 되겠죠? 평소에 이제 주식하실 때도 보세요. 장기 이평선 대비해서 단기가 막 치고 올라갑니다. 목표가가 더 높아야 당연히 골든 크로싱이 나겠죠.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가 빠르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크로싱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근데 이번에 다시 3월 달에 찍어낸 금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상 올해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 플랜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소수 지금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투표를 했는데 대부분 항상 이 다수를 차지하는 표결 위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게 6월달, 9월달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면은 그때 전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당장 뭐 다음 달에 진행되는 거 분명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상태에서 다시 보실 때 금리 인하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죠. 금리 인하 플랜은 없습니다. 인하 플랜은 없고 다만 지금 인상에 대해서는 취소가 확실히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1회 인상 플랜이 있고 장기로 넘어가면은 오히려 국채 금리는 더 상승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준에서도 장단기 국채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스타트를 한 겁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FOMC 같은 경우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후에 다시 금리를 다운시키는 과정 속에서 장단기 국채 금리 차가 계속해서 클로징되는 한마디로 가까워지는 구조들을 봐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쇼크를 주는 시그널이라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보시면은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계속해서 낮은 선을 유지는 하되 인하까지는 아닌 아직까지는 중립 내지는 추가적으로 1회를 뒤늦게 인상하는 플랜으로 포커스를 맞춰놨다. 그래서 장단기 국채 금리차가 완전히 제로선에서 마이너스 선까지 뚫고 들어가는 그 상황은 금리 플랜상으로는 피해놨다라는 거. 물론 채권 금리는 기준 금리와 그대로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만 금리 플랜상으로는 이거를 피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기 금리를 분명히 올리겠다라는 거는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는 그 시그널을 보내줬고 그럼 이제 이번에 장단기 국채 금리 차에 대한 부분이 뭔지를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10년 그리고 2년 국채 금리에 대한
크로싱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장단기 국채 금리 차의 핵심이야. 이게 제로선으로 들어갈 때 사실상 이제 경제 침체에다 혹은 뭐 금리 인하 혹은 다른 플랜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사실 지금 영선을 터치를 했나요? 영선을 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이슈가 뭐가 잘못된 건가? 뉴스가 잘못됐나? 아니고요. 10년물이랑 지금 이번에 비교한 건 3개월물을 비교를 해놨어요. 네. 3개월물은 굉장히 초단기죠. 네. 굉장히 초단기 월물에 대해서 비교를 해놓고 3개월물이 10년물과 크로싱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이제 장당의 부채 금리 차의 시그널이다. 한마디로 이제 제일 먼저 크로싱이 나는 종목부터 이슈와 터트리기를 스타트를 한 거죠. 이게 앞으로 곧 바로 2년물, 10년물 한마디로 메인이 되는 장당의 부채 금리까지도 바로 이어질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어질 것 같은데 위기다. 좀 이렇게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 2년물이랑 10년물은 제로선은 안 들어갔어요. 지금 0.1대에서 머물고 있는 게 지금 한 분기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이미 도달을 했고요. 네. 이 수치가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나가고 있죠. 이 수치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번에 금리 인상 플랜의 전환에 기인해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작년도 플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올해도 2번 인상하고 장기에는 다시 내릴게라는 플랜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로선을 뚫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맞으니까요. 단기 국채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갈 거고 장기는 유지를 할 거니까요. 네. 골든 크로스가 당연히 나야죠. 그렇죠? 나야 되는데 그걸 미리 인지를 하고 지금 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속도를 감속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속을 시킴으로써 골든 크로스가 애매하게 지금 만나면서 이렇게 평행 구간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이때 제로선에 들어가면은 매각 물량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과거 경험이 있다 보니까 2008년 경제위기라는 또 쇼크도 많이 바이럴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이게 맞습니다.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990년대에서 92년대 이런 때 쇼크는 어떤 바이럴은 돼 있지만 시장 매각 물량으로서 계속돼서 인지돼서 나오진 않는데 점점 최근 들어서 IT 부분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 데이터 수치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될 때 빠르게 매각 물량이 나오는 시스템 트레이드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제로선 들어갈 때 시스템 트레이드들이 청산한 물량이 발생할 거다. 증시가 한 번 더 낙폭이 나올 거다. 이거를 연준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은 최대한 좀 천천히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제로선에 진입을 하더라도 그냥 잠깐 연착륙 정도지 아예 마이너스로 뚫고 들어갈 수준은 아닐 거다.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연준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장기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은 이제 마지막 노선까지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좀 이번 주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상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히 지수랑 각종 지표들이 좀 다 밀리고 안 좋았지만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좀 살짝 벌어지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듯 하지만 좀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스타님들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는지 이 다음 주 해외 투자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G 시스템 스타님께서는 골드를 롱, 그러니까 매수를 가지고 나오셨고 이 파운드를 숏 매도로 보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윤병호 대표님께서는 항생 지수 선물을 이 매수로 보고 계시는데 이 미증시 쪽에 이제 나스닥 5일 같은 경우가 사실 좀 어려워서 다른 상품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항생도 역시 같이 준비를 해오신 건지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 항생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증시가 그래도 사실상 생각보다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 대규모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고 이제 감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중국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주 모태주 같은 이런 내주 소비재주들 위주로 좀 강세여서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생 지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글로벌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생지수 선물에 대해서 설명과 그리고 거래하는 방법과 또 시간대 팁 워낙에 잘 주시잖아요.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그 오늘 원고를요 오전에 초안을 작성하고 장 마치고 바로 제가 보내드린 거거든요. 이제 오전장 기준으로 다 이제 이렇게 제가 대본을 썼는데. 네. 우선 한번 놀랄 일이 있죠. 오늘 그 항생 진입 자리를 28,640이라고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이 진입 자리 28,640을 정확하게 찍고 단 한 틱도 차이가 없이요.
그러고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차트로 봐서는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차트로 봐서는 지금 상승의 의미가 여기서 상승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제의 지금 저 연두색하고 이게 무슨 색이죠, 저게? 예. 네. 감색하고 네. 감색이라고 오렌지, 표현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예, 감색하고가 그 일봉이에요, 일봉. 네. 하나의 봉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분 차트고요. 네. 여기서 보시면 그 일봉상으로 도지가 여기서 도지 나오고 그 뒤에 또 음봉 또 나왔죠. 여기서는 또 도지 나오고 오늘 이제 어제 도지 나오고 오늘 네.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봐서는 파동의 전환점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 상승 1파 다음에 3파 그리고 네. 5파로 올라갈 수 있는 짧은 파동으로요.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조정 파동은 다 나왔다. 그래서 항생 인덱스 쪽을 제가 네.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제가 보내드린 네. 항생 인덱스 오늘 금일 네. 그 대본 보내기 전까지 네. CG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네. 조금 설명하고요.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저 검정색 세 선이 빨간색 선을 상향 정배열. 그때가 매수 타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톡방에서 오늘 엄청난 수익이 났었는데요. 네. 났었는데가 아니라 났습니다. 네. 나고 이제 조금 이따 가서 또 다시 2차적인 수익을 또 내야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갔을 때는 그 항생 인덱스가 대전환을 할 수 있는 추세에 그런 그림을 일단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고 항생 인덱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상 항생지수 선물이면요. 우리나라 좀 개장 시간하고 비슷한 오전 10시 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시 15분. 네, 10시 15분. 네, 예. 그럼 국내 선물 사실상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좀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죠. 예,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AG 시스템스타님, 골드 매수 방향이라고 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다시 꺾인다라는 말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는 밀린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 파운드도 달러화 표시를 보면 이 달러 빌릴 때 파운드가 올라오는 게 맞지만 이 브렉시트 관련 이슈 때문에 이 최근에 조금 이 파운드가 조금 밀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지 이 사실상 이 최근에 브렉시트 관련해서 공중파 다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큐를 봤는데 영국 국민들이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브렉시트를 찬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말이 이제 좀 다큐에서 왔는데 이거 브렉시트 관련해서 끝장 투표까지 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한 530만 명이 국민 청원을 해서 여기서 이제 브렉시트를 다시 백해보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정말 간절하고 의회도 다 만장일치가 되고 다시 뒤로 가자 이런 상황이 됐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영국 의회의 성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번에 이미 노딜 브렉시트 투표 전에 투표 이후네요. 네. 투표 이후에 이제 연기에 대한 방안 직전에 노동당에서 한번 제시를 했던 이제 제2국민 투표에 대한 투표가 있었어요. 네. 바로 부결이 났죠. 똑같은 플랜에서 제2국민 투표만 빼고선 메이 총리가 상정을 했더니 최초로 승인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메이 총리는 사실 의회만 나가면 매번 그냥 모든 안건에서 부결이 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웃기는 소리로 이제 메이 총리가 초반에 이제 집권을 딱 시작했을 때 초반에 이제 강브렉시트를 막 주장을 했었죠. 강브렉시트를 주장을 했는데 강브렉시트가 까여서 약브렉시트로 바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만약에 메이 총리가 약브렉시트를 먼저 추진했으면 강브렉시트로 나왔거나. 네. 이게 그냥 메이가 어떤 걸 추진하면 무조건 그냥 반대부터 던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냥 일단 부결부터 처리하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들과 같은 이튼 스쿨이나 혹은 귀족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단 안 입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본인들의 클래스를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렉시트를 뒤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감이 큽니다. 사실 브렉시트를 뒤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유럽에서 건너오는 이민자들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의회 분들도 그래 우리가 귀족 출신이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은 버리고 뭐 이제 다 같이 그냥 글로벌로 어울려서 살자, 뭐 이런 논리가 좀 통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제일 안 통하는 국가입니다. 그냥 전 세계에서 그게 제일 안 통하는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본인들의 어떤 밸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왕족과 귀족이 어떤 평민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이런 논리 수준에 가깝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윤진 스타님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끝장 투표다라고 하면 이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저는 사실 우려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아닌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실 이제 끝이 안 나니까요.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자꾸 이제 지속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끝날지 상당히 저 또한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막장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이러한 의견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막장까지 왔어요.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표결 자체가 작년 9월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표결들입니다. 모든 브렉시트에 대한 일련의 본인들의 의견 투합이 늦더라도 10월 달 안에 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이제 메이 총리가 상정한 안마다 다 부결처를 내다 보니까 이 시점까지 왔어요. 이 시점까지 왔고 끝에 남은 시간을 쪼개가지고 또 합의안을 던지고 또 부결을 처리하고 또 합의안을 던지고 또 부결을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좀 취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톡방에서 좀 언급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번 주 표결 같은 경우에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번 주 표결 같은 경우 이제 노딜에 대한 안을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했고 그 다음 날에 가서 연기에 대한 안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걸 좀 잘 보실게요. 노딜을 안 하면 지금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었어요. 원래 이제 3월 29일까지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죠. 노딜을 안 했으면은 연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안 할 거면 노딜을 당해야 되는 거고 노딜을 안 할 거면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표결을 나눠서 합니다. 그러니까 A안, B안밖에 없는데 A안, B안 중에서 선택해라가 아니라 A를 할 거냐 말 거냐, B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나눠서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A도 안 하고 B도 안 하겠다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다시 그냥 탁상공론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게 없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어요. 문을 나가거나 들어오거나를 해야 되는데 문을 나갈까 들어갈까를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구조 자체가 정말 이제 올드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들의 정말 원론적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밖에서 보면 굉장히 왜 굳이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어떤 그 의회 활동과 격식,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중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이미 상방으로 한번 얘기를 드린 바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번 플레이, 파운드의 플레이는 달러 인덱스와의 연동성은 굉장히 낮아요. 달러 인덱스가 주도하는 장은 이제 저번 주의 장, FOMC가 주도하던 장이 달러 인덱스가 주도하는 장이었고요. 사실 이제 뭐 채권에 대한 뭐 매각 등등 해가지고 종합적인 선물 세트로 가져다 준 부분이었고 이제 이번 주는 사실상 브렉시트의 주입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결정이 나는 시점이고 사실상 메이는 이 앞에서 먼저 본인들의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번에 합의한 부결 처리가 나면은 본인은 그냥 노딜로 가겠다. 노딜 나도 상관이 없다. 이건 의회의 뜻이 노딜인 것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문제는 웃기는 건 의회는 노딜 투표할 때 노딜을 투표를 안 했는데 상황은 노딜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딜이 나는 상황이 됐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합의한 부결 처리가 나고 나서 이제 계속적인 딜 처리가 없으면 그냥 메이도 역시나 그냥 노딜로 넘어가고 근데 이렇게 안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 작년 11월에 이제 안정장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딜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협의를 잘 해놓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선 노딜로 가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노딜 브렉시트는 파운드가 강쇼트가 나와야 되는데 강쇼트가 안 나오고 있어요. 강쇼트가 안 나오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파운드를 한번 매도를 쳤는데 3309에서 매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고선 한 뭐 100틱 좀 안 되게 80틱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다시 또 오늘장 보시면은 회복을 들어가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노딜 이후의 시점에 대해서도 그닥 강매도로 플레이할 만한
시점은 못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베스트픽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베스트픽을 좀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스트픽은 톡스타 톡방에서 이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온 매매 시그널을 이제 좀 알아보는 건데 윤병호 대표님의 이제 베스트픽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시그널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많이 안겨주셨나요? 예, 그 베스트 픽에 제가 톡방에 네. 리딩한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CG? 예. 제가 3월 25일 날 월요일 날이요. 네. 10시 52분에 지난 금요일 빠졌던 2%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빠진 0.7% 그 시간대예요. 네. 중에 1.7% 정도는 반등 시도할 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7,310 매수 들어간다. 네. 이렇게 제가 리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정확했느냐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7,293.50을 찍고 바로 올라와서 그 고점이 얼마냐면은 1.7%라면 7,494거든요. 네. 포인트가. 근데 7,447.5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제일 고점이. 네. 그래서 제가 목표치 1.7% 제시해드린 가격 조금 더 넘어서 고점을 찍고 이제 그 금요일 날 그런 네. 어려운 일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매매를 할 때는 요것은 이제 그 조건이 뭐였냐면은 N달러 5분봉 큰 자리. 저는 이제 240선을 큰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0선 저항을 받는다라면은 이제 성공할 것이다라고 여기 멘트도 제가 써놨고요. 네.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의 매매의 기본 그러니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밸런스 매매 여기에 부합되는 매매를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HG 시스템 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베스트픽도 설명 좀 간결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저번 주 수요일에 딱 드리고 갔던 포지션 중 하나인데 59.75 5일 매도. 사실 딱 경제지표 발표가 나고 나서 한 포인트는 뚫고선 올라갔었어요. 근데 윗부분에서 59.75를 맞고선 정확하게 차트를 꺾어내서 내려갔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경제지표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포인트가 베스트 픽이 아니었을까 해서 한번 레뷰를 드립니다. 네, HG 시스템 스타님께서의 베스트픽까지 설명 잘 들어봤고요. 요즘 시장에서 해외 주식, 특히나 해외 투자 상품이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상 이런 열풍에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이 투자의 기회는 시청자분들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톡스타와 함께 길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세 분과 함께 글로벌 시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 그리고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정답도 함께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주주총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도 바로 공개할게요. 1392님, 휴대전화 뒷번호 7279님, 그리고 2711님, 4855님, 9053님까지 5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타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